안녕하세요, 잭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포트폴리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느냐? 주제 선정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주제 탐색을 하느냐? 요걸 한 3가지 방법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탐색한 방법에 따라 어떤 포트폴리오 결과물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1번, 판박이와 같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모든 어떤 주제가 뻔한 사진, 풍경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 봐도 아는 그런 사진들, 그런 사진들은 주제 선정에서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셀프 포트레이트. 입시 사진에서는 셀프 포트레이트가 위험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학원에 와서 포트폴리오 주제를 선정하다 보면 꼭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제도요,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와 같은 영상에 관련된 주제들이 있는가 하면 사진적 주제들이 따로 있다고 저는 좀 입시 사진에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사진들 있죠. 뭐 어떤 동작을 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사진들에 관련된 주제를 처음 포트폴리오를 시작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과 사진은, 특히 영화와 사진은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다는 거죠. 대학교 주제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나옵니다. 영상과 사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적인 배열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진은 시간이 무한대로 있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도 되지만 영상은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만약에 영화라고 하면 러닝타임이 2시간이다. 2시간을 모두 봐야지 그 영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기승전결의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영상 매체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주인공이 처음에 등장을 해서 마지막에 거의 반드시 어떤 성격이 바뀐다든가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무언가가 바뀌는 메시지를 준다면, 사진은 시와 같아서 우리 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되게 난해하죠. 구절과 구절 사이에 인터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력에 맡기는 이런 것들의 매체가 바로 시가 되겠고요. 시와 비슷한 매체가 저는 사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설명적인 주제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주제들은 영상에 가깝지 사진에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꼭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3번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계속 무언가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너무나 주관적이라 이게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요, 많은 사진들이 기쁜 어떤 느낌의 사진들이나 굉장히 슬픈 모습의 사진들에서 배경에 있는 어떤 미장센들을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연출하는 사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깃들어서 슬픈 장면을 찍을 때 인물이 그냥 막 에 하고 울고 있거나 막 뭐 머리를 쥐뜯고 있거나 막 고함을 치는 장면보다는 인물의 표정은 그냥 무심코 있고 나머지 어떤 장치로 그것들을 표현하는 게 훨씬 좀 시와 가까운 표현이고 좀 더 나은 표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주제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 3가지 정도로 교수님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침표는요, 소위 어쩌라고 식의 벌써 예전에 다 했던 것들, 혹은 너무나 식상해서 그만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조롱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갖고 왔어 라는 표현이 바로 마침표가 아닌가. 그만해, 점 콱 찍고 그만해, 이러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물음표는 생소해서 호기심을 받는 정도라고 하겠다. 근데 대학에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입시 포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찍었어? 이건 장소가 어디야? 신기하네? 이 정도. 교수님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작업 방식을 취하거나 생소한 주제거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도 하고 응용예술 시대죠. 다른 어떤 예술의 매체들을 가져와서 포트폴리오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한번 촬영을 해본다거나, 뭐 스캔을 떠서 그걸 다시 찍은 다음에 재스캔을 떠서 이미지를 막 해체시켜가지고 자기의 어떤 낡은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다거나 몽타주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매체들, 아니면 내가 굳이 찍지 않더라도 신문이나 어떤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퍼와서 그걸 자기가 재가공해서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봐라 라고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물음표를 줄 수 있는 포폴 또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낌표. 와, 이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느낌표. 교수님이 딱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느낌표는 공감이 가며 굉장히 신선하고 트렌디한 주제를 말한다. 느낌표를 얻는 것은 워낙 어려워요. 입시사에서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라기보단 우린 물음표까지만 가도 충분히 승산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제 탐색의 종류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것도 제가 지금 써놨는데 약간 개똥 철학일 수 있어요. 저희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파인아트, 예술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1번, 본인의 내부에서 주제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사진이라는 매체로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 두 번째, 본인의 외부, 본인의 안에 있는 내재된 감정이 아니라 외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쳐다보는 그런 관점을 보는 경우, 이렇게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재해석해서 찍는 경우. 세 번째, 이도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없죠. 내면의 어떤 자아와 외부의 사건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찍을 수 있는 이렇게 주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본인 내부에서 주제를 찾는 경우.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자, 내면 깊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만이 생각하는 뭔가 독특한 것들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만이 생각하는, 아니면 어렸을 때 얻었던 어떤, 아니면 지금도 갖고 있는 어떤 자기 내면의 상처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여러 가지 물음을 해놨는데요. 이 내부에서 주제를 찾을 때 이런 5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적어놨습니다. 나만이 느끼는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까? 남들은 잘 모르는데 나 혼자만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어떤 안타까운 장면들이 좀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느끼는 어떤 행복한 어떤 순간들이 있느냐, 유니크한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담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해줬고, 그 다음에 3번,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 때 이상한 감정이 느끼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남들과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생각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라는 물음이 될 수 있겠고, 계속 기억이 나거나 계속 꿈속에서 같은 꿈을 꾸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꿈도 또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또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오로지 나만 유달리 보고 있는 것들이,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 되게 곰곰이 이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생각들을 주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본인 내부에서 주제를 찾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주제와 어떻게 이미지로 형상화되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